안녕하십니까. 네, 미래 상생협동조합 이사장 김희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5분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 역산 프로젝트 관련해서 좀 이따가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진행할 거고요. 브리핑이 앞서서 어저께 이게 아주 작은 해프닝이 하나 있었어요. 회사가 한번 발칵 뒤집혔어요. 발칵 한번 뒤집혔는데 어떤 분이 우즈벡 관련되어 있는 어떤 회사 여러분 잘 아시는데 제가 뭐 이거 유튜브 상이니까 그 회사 이름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거기에 전화를 해서 이제 투자가 굉장히 많냐 예전에 코인업 얘기를 하면서 얘기가 돼 있어가지고 저한테 바로 전화가 왔어요. 전화번호를 딱 주면서 이분이 우리 조합의 조합원인지 아닌지를 확인해달라. 만약에 조합원이 아니면 바로 고소를 할 거다. 그래서 도대체 누굴까 그러고 전화번호를 바로 제가 집행부에다가 전달하고 조회를 했더니 바로 나왔어요. 우리 조합원이. 근데 딱 얼굴을 봤는데 제가 아는 분이에요. 제가 아는 분.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분을 빨리 수소문해서 제가 좀 얘기를 좀 들어봐야겠다 얘기를 쭉 들었어요. 누가 이제 뒤에서 그런 것들을 조정하거나 누가 뭐 부추겨서 했나 혹시 그런 세력들이 있는 건가 이제 이런 게 이제 궁금해서 이유가 뭔지 여쭤봤는데 단순히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업을 자꾸 지연되고 또 이러다 보니까 또 좀 궁금함이 잘 해소가 안 됐었나 봐요. 그래서 업체에서 그 얘기만 딱 확답만 들으면 진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확답이 안 되고 그 업체에다 전화해서 물어봐라. 경찰에다 진술했으니 경찰에 가서 확인하면 된다. 이런 말만 들으니까 좀 그랬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제가 어저께 그 부분을 제가 정혜일 의장한테 얘기해서 어떤 안 좋은 의도가 있는 분이 아니니 그냥 이번에는 해프닝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다. 대신 우리 여기 있는 조합원들이 좀 그런 부분에서 좀 경각심을 갖고 그러니까 내가 했던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은 행동이에요. 전화 한 통 할 수 있잖아요. 그분의 입장에서 전화 한 통 그냥 할 수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러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내용을 한참 저하고 내용을 하고 나서 이게 그렇게 작은 일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뒷수습은 제가 했어요. 제가 오늘 유튜브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실 우리 지금 여러가지 지금 일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피해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거는 진짜 여기 계신 분들이 목숨 걸고 정말 합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이게 회복이 안 돼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다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서 합심을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제 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또 힘이 약해졌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외부의 위험 리스크로 자꾸 조합을 공격하거나 아니면 조합의 사업에 문제가 되는 행동들, 돌발 행동들이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일일이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이사장의 제 입장에서는 여기 지금 조합원님들의 어떤 그 작은 실수로 인해서 그분을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되나 진짜 뭐 법률적으로 뭐 대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조합원이기 때문에 제가 보호하는 거예요. 만약에
조합원이 아닌 외부의 사람이 그랬다 그러면 그냥 바로 고소고발했을 거예요. 근데 좀 제가 마음에 좀 한편으로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막 되게 화가 났다가 한편으로는 죄송했어요. 제가 이게 다 제 잘못이에요. 제 잘못.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명확한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제는 이사장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 얘기가 신뢰가 안 되니까 이제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5,000명 조합원님들께 제가 강하게 부탁드리고 또 제가 사죄하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저희가 어느 정도 정상화되고 회사가 회사다운 회사로 다시 발돋움하려면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시간을 저는 약 한 달여 정도를 봅니다. 하지만 이 한 달여 동안 뭐 다 일을 멈추고 막 뭐 이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는 것들을 그대로 진행할 겁니다.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이고 그리고 조금 더 조직적으로 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작은 이익이라도 수익이 발생될 수 있게끔 계속 그 내용들을 현실화시키는 쪽으로 계속 진행할 겁니다. 그것이 한 달여가 지나면 여러분들이 누구나가 다 체험할 수 있고 또 외부에서 이런 비전을 자기가 알고 새로 진입이 될 수 있는 수준까지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고 거기에 우리가 마케팅 분단을 지금 만드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여러분들이 내가 몰랐던 부분들을 새롭게 배우고 또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정말 마케팅 군사의 전사처럼 나 스스로가 그렇게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들을 꼭 여러분들께 좀 당부의 말씀과 부탁과 또 여지껏 여러분들께 신뢰를 주지 못한 것에 대한 사죄를 같이 함께 드립니다. 아무튼 좀 힘을 내줬으면 좋겠고 그런 측면에 저희가 사실 이렇게 내용들을 구성을 하면서 어떤 제품들을 이벤트를 내서 우리가 SNS를 활용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은 여러 가지 뭐 고민도 하고 지금 아주 좋은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2탄, 3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 회사에서 실제로 우리 페이스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친구 맺기 한 거에 이벤트를 올려서 거기에다가 똑같이 홍보를 할 거예요. 판매가 되면 여러분한테 거기에 대한 리워드를, 보상을 바로 드릴 거고요. 거기에 제품의 원가까지 우리 조합에다가 그대로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김남희 이사님이 아주 뭐 수년간 연구 개발하고 뭐 이렇게 회사에서 했었던 제품이에요. 그래서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검증된 상품이고 또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식과 같은 상품을 여기 계신 분들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라고 제품 1000개를 기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이벤트 내용을 보고 1+1으로 구매를 하시는 거에 대한 택배비조차도 우리 김남희 이사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설명을 해주실 때 여러분들이 어떤 이벤트를 올릴 때 상품이 얼마만큼 경쟁력이 있고 또 어떤 효능과 또 어떤 건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내가 페이스북에다가 이 이벤트를 띄우면서 옆에 해시태그를 붙이면서 내가 어떤 문구들을 해야 이 소비자들이, 내 친구들이 이걸 검색해서 내 상품을 볼 것인가,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게끔 오늘 상품에 대한 소개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내용들을 한번 잘 들어보시고, 예, 이 1000개의 1+1이니까 500세트예요. 예, 500세트를 아주 파격적인 가격으로 제시를 하고 이게 나가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익은 또 별도로
각 그룹별로 한 1등, 2등, 3등 정도는 저희가 시상에서 그룹별로 저희가 시상금을 들여서 단체 막 회식도 할 수 있게끔 단기 프로모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7일 정도만 게시를 하고 먼저 이게 딱 뭐 솔드아웃이 딱 되면 그냥 바로 이벤트는 종료입니다. 그래서 오늘 상품에 대한 설명 내용들을 잘 들으시고 또 내 여지껏 친구 맺은 페이스북에 이벤트 아이스크림 소셜로 여러분들 잘 올려서 좋은 성과를 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남희 이사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개받은 김남일입니다. 사실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떨립니다. 이런 떨리는 거를 우리 이사장님은 매일 아침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더군다나 뭐 저는 이렇게 방송에 나가서 또는 뭐 유튜브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강의하고 제 얼굴을 드러내고 이런 일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제가 좀 떨고 이러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예, 그렇게 넘어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바이오 기업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이오 기업의 이름이 셀네이처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오늘 그 셀네이처가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왔고 그리고 또 어떤 제품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제공하려고 하는 엽산 제품이라는 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좋은 제품인지 설명을 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저희 그 셀레이처라고 하는 기업은 용인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태국에도 저희들이 그 에이전트를 두고 태국에 수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했던 기업은 사실 그 김치 유산균에 관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유산균에 관해서 어느 순간부터 주변에 굉장히 많이 들으시죠. 예, 지금 그 이마트나 몬플러스나 어디 가도 따로따로 유산균 제품만을 코너를 만들어서 이 방에 반인 만큼 그런 별도의 코너를 만들어서 제품을 팔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유산균이 굉장히 많이 시장에 퍼져 있습니다. 대기업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잠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05년도쯤인 것 같아요. 서울대에서 그 미생물 교수팀이 식사를 하고 회식을 하고 이럴 때 그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같이 식사하고 얘기를 나누던 중에 김치 유산균에 관해서 나왔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사스가 굉장히 유행할 때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사스를 피해 나갔죠. 왜 그랬다고요? 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치의 어떤 효능 때문에 그랬냐? 그랬더니 김치에 들어있는 유산균이 효과적이었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김치 유산균에 관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학문적인 뒷받침, 논문 이런 것들이 전혀 없던 때예요. 김치가 왜 좋은 건 알겠는데 그게 학문적으로 왜 좋은지 그것들에 관해서 연구가 채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 김치 유산균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이게 어떤 큰 시장을 형성할 건지 이런 것들에 관한 얘기들을 자세하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 참석했던 제 지인이 결심을 했죠. 야, 이거 비즈니스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교수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죠. 김치 유산균을 포함한 비타민 제품, 복합 제품 이런 것들을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실제로 만든 것 이게 국내에서 최초입니다. 그게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김치 유산균을 여러 군데에다 넣어봤습니다. 뭐 저희들 국수 드시면 소화 안 되시는 분들 많잖아요. 밀가루 때문에. 거기에다 유산균을 조금 넣으면 어떨까? 그러면 장이 좀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밀가루도 자기 먹고 싶은 만큼 먹고. 또는 게사료에다 조금 넣어보면 어떨까? 게가 훨씬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해봤습니다. 화장품에 넣으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제품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제품 말씀드리는 것 하나하나마다 돈이 약 5천에서 1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런 제품을 개발하는데. 그 사람이 거기다 돈을 쏟아부어서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대전 카이스트에서
협력을 얻어서 카이스트는 그 자기네 제품이 좋은 제품이다라고 얘기가 되면 거기에 사무실을 하나 내줍니다. 산학협력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 대전 사무실로 옮겨서 사무실을 하나 내고 대전 카이스트의 박사들 5명 고용을 하고 연구소를 차려서 그렇게 해서 그 연구소를 통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 엄청나게 많이 돈 들어갔겠죠. 시중에 제품 팔지 않는데. 이런 일들을 2005년도부터 계속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뭐 사실 그 제품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일이지만 그 글로벌 마케팅이나 세일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치라는 거는 뭐 낫또나 올리브유나 요구르트나 또는 렌틸콩 이런 것들과 함께 세계 5대 완전식품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김치 유산균은 주로 가장 많은 역할들을 하는 게 정장작용, 그다음에 항암작용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항균이나 항바이러스 또는 비타민을 생성하는 작용도 하고 면역력을 증강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 중에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역시 정장작용과 면역력 증강입니다. 이런 유산균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소화가 안 될 때마다 가끔 요구르트 드시고 뭐 요플레 드시고 이러시죠. 이런 것들이 다 유산균 제품들이에요. 그런 제품들을 통해서 장을 건강하게 하는 거죠. 유산균은 태생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식물성 유산균과 동물성 유산균으로 나눠지는데 동물성 유산균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기원하냐면 우유에서 기원합니다. 우유 같은 그 유제품 그것보다 먼저 그 유산균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유산균은 말 그대로 균입니다. 균이란 살아있는 생물이고요. 살아있는 생물은 먹고 배설합니다. 주변에 먹을 것이 있어야 되고 주변에 충분히 배설할 때가 있어야 되고 그것들이 아무런 지장 없이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이런 균입니다. 그 유제품들을 생각해 보시죠. 유제품 안에 균이 들어가 있어요. 자기가 고개만 돌려서 입만 벌리면 먹을 것들이 들어옵니다. 이게 우유들이죠. 그런 먹이들 충분히 풍부히 먹고 그렇게 큽니다. 그래서 유제품 안에는 기본적으로 유산균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들이 식물성 유산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식물성 유산균은 김치에서도 생겨나고 어떤 식물이든 발효할 때 생겨나는 것들이 유산균입니다. 김치 만들 때 뭐 여러분들 주부들 많이 보셨으니까 김치 만들 때 많이 아시죠? 거기다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고춧가루, 소금, 뭐 이렇게 젓갈류, 오만 것들 다 넣습니다. 그런 험한 환경에서 유산균들이 생겨나요. 동물성 유산균과 식물성 유산균의 차이는 뭐냐면 생존율입니다. 유산균은 장 속에서 효과를 발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장까지 내려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게 위예요. 위에는 뭐가 많죠? 위산이 많습니다. 유산균이 위산에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중에 나오는 유산균에 관한 그 여러 가지 광고들 이런 것들을 보면 거기에서 제일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살아서 장까지 내려가느냐 이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똑같은 위액, 똑같은 담즙 이런 것들을 그 인공으로 만들고 거기에 생존율 실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식물성 유산균과 동물성 유산균에 비해서 생존율이 식물성 유산균은 약 90% 이상, 동물성 유산균은 20%에서 30% 정도 생존하고 장을 내려갔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유제품을 통해서 먹는 것들, 이런 유산균들이 위 안에서 살아남는 생존율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실험한 바에 의하면 약 500배 이상 생존율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500배 이상 식물성 유산균들이 내려가는 확률들이 그렇게 돼서 저희들이 식물성 유산균이 답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제품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연구들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연구들이 진행되고 그 결과가 나올 때마다 저희들이 특허를 얻고 그 논문들을
세계 각국으로 돌아다니면서 영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중국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논문 발표를 하고 다녔어요. 돈 되는 일은 아니겠죠. 계속해서 돈을 쓰면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구 진행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뭐 그동안 10년 이상 해왔던 연구들을 다 발표하기는 이 자리에서는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론적으로는 식물성 유산균에 관한 특허들을 몇 종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특허들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었고 한류시대라고 하는 그 브랜드를 통해서 저희들이 제품을 전 세계로 이렇게 소개하고 이러고 있었습니다. 한류시대가 저희 브랜드예요. 이게 브랜드가 안 될 것 같죠? 네, 저희 브랜드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브랜드를 가지고 한국의 고유한 제품들, 이런 제품들을 판매할 수 있는 브랜드샵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하고 한번 이렇게 구성을 해본 겁니다. 시장의 규모들은 지금 저희들이 현재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져 있습니다. 약 1조 정도의 규모를 가진 그런 큰 시장으로 이미 형성이 되어 있고요. 세계적으로는 훨씬 더 큽니다. 이 자연주의로 돌아가자, 이런 테마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훨씬 더 이런 자연으로부터 제대로 얻어진, 자연으로부터 추출된 이런 식품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그러면서 유산균 시장도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엽산을 2006년도에 발매된 제품인데요. 엽산이 맛은 조금씩 변했습니다. 맛이 좀 더 좋아지는 방면으로, 그리고 또 공장이 바뀔 때마다, 저희들이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장이 바뀔 때마다 맛이 약간씩 더 개선되어지고 이런 과정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의 레시피와 지금의 레시피가 동일하고 2006년도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가격과 지금의 가격이 동일합니다. 저희들이 고집 있게 이 제품을 시장에 어나운스하고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수요처가 어디냐면 보건소입니다. 보건소는 저희들이 서울시 보건소 또는 지금 현재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제주보건소 이런 도들에 계속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엽산 제품이 이건 시중에 중소기업 제품 아니냐, 검증되지 않은 제품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미 공공기관을 통해서 또는 시약처를 통해서 이미 검증된 그리고 실제로 공급이 되고 있는 이런 제품입니다. 여러 가지 제품 라인업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저희들이 이런 제품 라인업을 구성을 할 때는 주로 자연 제품들, 천연 제품들, 천연 원료를 쓴 제품들 이런 제품들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엽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임산부들이 자기 임신을 확인하게 되면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보건소로 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임신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두 가지를 줍니다. 제일 처음에는 50만 원짜리 카드를 줘요. 이 카드는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병원에 갈 때 그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카드를 줍니다. 이거는 의료용으로 또는 약품을 구입할 때 병원에 갈 때 이럴 때 쓸 수 있도록 50만 원의 카드를 주는 겁니다. 또 하나 주는 게 엽산 제품입니다. 엽산 제품은 인상학적으로 엽산이라는 기능이 태아의 혈관 발달과 세포 분열 발달에 굉장히 도움을 준다, 필수적이다 라고 세계적으로 인증되어 있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보건소에 가면 공짜로, 저희들이 더군다나 출산율에 문제가 많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보호하기 위해서 공짜로 이렇게 한 통씩 나눠줍니다. 매월 한 통씩. 보건소에 잘 안 가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어쨌거나 매월 한 통씩 주는데 그 중에 저희 제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엽산은 세포와 혈액을 생성하고 태아의 신경관의 정상 발달하는 데 도와주고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이라는 굉장히 학술적인 용어지만 정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임산부가 태아의 척수기형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임산부가 제일 걱정하는 건 이겁니다. 배가 불러오면서 화장실 가는 일이 굉장히 겁나요. 남자인데도 여자들 잘 알죠? 화장실 가는 일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비도 생기고 먹는 것도 시원찮고 이러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이 김치 유산균을 통해서 그거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에서는 저희들 이 엽산 제품이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저거 자기가 남대문 시장에서 우연히 사서 다수통을 사가지고 일본에 들어갔는데 다이어트에 굉장히 좋더라. 살이 엄청 빠졌다. 이렇게 해서 우리하고 교류 맺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하고 연락한 적이 있을 정도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김치 유산균 때문입니다. 식물성 유산균. 이런 제품들이 알려있고 엽산은 또 이게 엽산이 여러분들한테 그 필수 아미노산 이런 것들이 몸속으로 빨리빨리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엽산이 없으면 그 아미노산이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저희들이 굉장히 대표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 안에 그 엽산이 600 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는데요. 600 마이크로그램은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하루 임산부의 하루 필요량입니다. 저걸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많이 먹으면 배출됩니다. 그 엽산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임산부들한테 필요한 필수 비타민들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있고요. 그렇게 돼서 주로 비타민들은 과잉하면 배출한다. 이렇게 돼서 많이 드셔도 아무런 부작용이나 아무런 상관이 없다. 저희들이 이런 제품의 효능은 벌써 저희들이 10년 넘게 제품을 공급하고 제품을 뭐 이렇게 온라인에서도 저희들이 팔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팔고 있는 가격은 3만 원이죠. 물론 뭐 카드사 할인 통해서 조금 더 할인 받을 수 있지만 이번에 제가 이런 제품들을 쭉 하고 있으면서 도대체 여기 와서 뭐 하고 계세요? 이런 질문들을 가끔 듣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제품들을 쭉 개발하면서 돈이 너무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정말 제대로 된 공장, 제대로 된 연구진 이런 것들을 한번 구성을 해보자. 이런 꿈이 저한테는 항상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서울대 교수진을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이랬다는 분 있죠? 이은정 씨의 부입니다. 저희 와이프죠. 이 보건소에 저희들이 납품을 했었습니다. 광주 여수보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수보건소에서 자기는 위생부를 원래 전공한 사람인데 보건소로 풀렸다. 그래서 보건소장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은퇴하기 전에 이런 좋은 제품을 만나서 너무나 감사하다. 그래서 이 개발자가 누군지 자기가 만나보고 싶었다. 비행기표를 보내줄 테니 같이 와서 식사하자. 이렇게 얘기했던 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광주의 광주지사의 김영풍 교수라고 계십니다. 저희 조합원입니다. 우연히 만났습니다. 다시. 그럴 정도로 이런 시장들을 저희들은 아직까지 밝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돈을 잘 벌고 조금 더 잘 되면 저희들이 나중에 정말 훌륭한 사회적인 기업, 훌륭한 건강식품을 제대로 생산할 수 있는 기업, 이런 기업들을 만들어 보자. 그런 꿈이 저한테는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이제 아이스크림 소셜이라는 걸 통해서 저희들이 마케팅을 시작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저와 함께 같이 여러분들의 소득과 여러분들의 건강과 그리고 저의 그 공장에 관한 꿈, 앞으로 건강식품에 관한 꿈 이런 것들을 저희들하고 함께 이어갔으면 하고 싶은 그런 꿈이 있습니다. 함께 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나이 든 사람이 먹으면 어떻게 상관없습니다. 이 나이 든 분들한테 저희 권장하고 있고요. 네네.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이제 리모컨 이렇게 냉동실에 넣어놓고 깜빡하고 이러시잖아요. 네. 그 뇌세포가 점점 더 없어져서 그렇습니다. 몸에 이렇게 생성되는 세포보다 죽어가는 세포들이 많다. 이건 노화의 과정입니다. 이런 노화의 과정들을 엽산이 조금 더 도와줄 겁니다. 치매 걱정되시는 분 조금 더 드십시오. 좋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예, 감사합니다.